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고이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특강을 하게 돼서 상당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최대한 저의 학습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새로운 학년이 되고 다양한 전공 과목이랑 교환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더 좀 세세하게 보완된 방법으로 재탄생한 방법도 있고 새롭게 도움이 됐던 방법이 생겨서 이 방법을 학우분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직접 겪어보고 다방면으로 시도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정말 공부를 못했던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의 표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입학 성적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학교였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 운 좋게 들어갔던 저는 좀 학업 자체에서 좀 열심히 이어나가기에 되게 벅찼고 자신도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취업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꾸려나가면서 잘 지냈는데 좀 어떤 계기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년도에 수능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재수학원에 다 쏟아부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힘들었고 기초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문제집부터 풀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오직 저만의 학습법을 찾은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스스로 찾고 원하는 학점을 얻고 성적 장학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여했습니다. 이 특강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고 들어오자마자 비대면인 1학년 후배님들 그리고 이 사태를 2년째 겪고 있는 동기님들 그리고 재밌는 캠퍼스 라이프를 이미 맛봐버려서 비대면 수업이 괴로운 3학년 선배님들 알차고 뿌듯한 학교 생활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 2년이 흘러 졸업을 앞두신 4학년 선배님들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학습법은 총 4가지고요. 그중 첫 번째 방법은 교수님 내 거 만들기입니다. 비대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을 직접 만나 수업 듣는 일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하니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방법인데 수업마다 교수님의 화법, 제스처 등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각 교수님들께 교며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강의 전체를 다 대본을 만들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바로 시각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LMS나 줌 수업을 들을 때 노트북으로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을 이용하거나 태블릿, 수기 등으로 여러 방법 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적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듣기만 했을 때 아 이게 뭐지?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무조건 바로 적으면 돼요. 이 방법이 어떤 도움이 있냐?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열심히 들었던 수업이어도 그 주제를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좀 힘든 일이에요. 특히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은 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 교수님 대본을 보면은 그때 설명해주신 표정, 말투 등이 이미지화 되면서 쉽게 떠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대본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출석 과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 저의 과제는 좀 대부분 이 부분의 강의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 외에 보충 설명하신 부분을 교수님 대본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과제할 때 이론에 대한 예시를 보다 쉽게 들면서 강의 자료를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대본이 시험까지 큰 도움을 줘요. 특히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 출제가 될 경우에는 문장 정리에 도움이 되고 특히 논술형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설명과 비교를 해서 내 생각을 한껏 더 심층적으로 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물음표 대기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교수님 대본 만들기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인데, 교수님 대본을 만들다 보면 설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대본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교수님께 교수님께서 뭐 이러한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요? 뭐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등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한편으론 정말 흘러가는 대로 강의를 듣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매주 질문할 게 없는 경우가 참 많고, 어쩌면 매주가 아니라 한 달을 또는 한 학기를, 그리고 이렇게 전공을, 교양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를 흘려보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큼은 나의 학습법에 조금 더 노력하고자 오신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모든 과목은 아니더라도 내 전공 또는 내가 흥미있는 과목만큼은 인간 물음표가 되어서 교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비대면의 한계를 깨뜨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쓸데없는 질문 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매번 질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근데 대면일 때 생각해보면 쉬는 시간이나 뭐 수업 전후를 이용해서 교수님께 다가가서 자신 없는 질문도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자연스러운 장면일 거예요. 근데 그냥 상황이 비대면일 뿐이지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나의 수업을 잘 듣고 있나, 잘 받아들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마음껏 질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에게 맞춰라. 약간 좀 세상은 오직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듣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리 빨리 보고 남은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틀어놓고 하는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강의 속도를 내 말 속도에 맞춰서 듣는 거예요. 이건 LMS 영상 강의에서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내 말 속도에 맞춰서 강의를 듣고 헷갈리는 부분은 딱 0.4배 이상 느리게 듣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 제 기준에서 말 속도가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좀 다시 얘기해봐 이러거나, 너무 느리면은 말 좀 빨리 해줘 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 말 속도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 속도를 저의 말 속도에 맞춰서 들어보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까 앞서 얘기한 교수님 대본을 적어야 하는 부분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0.4배만 늦추면, 이제 좀 중요한 말을 할 때 사람이 말 속도를 늦추면서 강조하는 화법이 있듯이, 제가 이렇게 강의 속도를 직접 조절하면서 저에게 맞는 강의법을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저에게 제대로 이렇게 스며드신 분들은 0.4배 늦춰서 다시 한번 쪼개 들으시면 신기하게도 이제 문장으로 들렸던 소리가 좀 약간 단어마다 쪼개어 들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대본까지 만들면 그럼 정말 저만의 학습 비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LMS의 강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잊혀진 부분을 좀 다시 들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좀 약간 좀 놓쳤거나 얘기하다가 적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좀 천천히 해서 다시 듣고 해당 과목을 마스터해버리는 그런 매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은 교수님 대복이에요. 일명 1일 고교수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을 총집합해서 적용한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이 네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다져온 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방법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제목과 같이 고교수는 실제로 저와 같이 이 방법을 했던 동기분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이 방법은 동기님들과 함께 하는 방법입니다. 비대면인 요즘에 코로나 학번인 저는 동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얼굴 익힌 게 실시간 수업 정도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되게 아쉬움을 느끼면서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대로 보내면 좀 약간 나라사랑, 동기사랑이란 말까지 있는데 이런 동기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모른 채 그냥 한 주 한 주 의미 없이 보내면은 조금 돌이켜 봤을 때 이 비대면의 이 시국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분들이랑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방법인데요. 첫 대상을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약간 좀 다행인 게 저희 이제 같은 학번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거의 쉬지를 못해서 학업 병행하는 걸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이 친구가 학업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을 교수님 대본을 이용해서 아낌없이 막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나를 잡고 줌을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알려줬는데 이 친구도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님 대본을 이용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알려주니까 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 기억나? 막 이러면서 되게 서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이제 수업 내용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확실히 좀 제 것으로 만드는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 교수님이 된 기분이 들어서 약간 좀 내적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약간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년부터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학우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이 좋게도 한 분 더 영입을 해서 시험 기간마다 이제 줌을 틀고 서로 이제 1시간 동안 한 과목씩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시험 기간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서로 막 얘기도 하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약간 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저도 약간 전 심리치료학과다 보니까 이론이 되게 많아요. 학자마다 이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되게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양한 이론을 바라보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나누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이 방법을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좀 서로 같은 전공에 같은 이론을 심도 있게 나누는 것이 좀 심리치료학과 학생으로서 심리학을 몸소 받아들이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좀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정보도 얻고 시험 범위도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고 학습량도 늘리고 학점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장점 가득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학습법을 학우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나중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된 후에 돌이켜보면 지금 이 순간에서만 겪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해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학습법으로 남은 비대면 학기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성적 장학금 받는 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줌을 아까 전에 활용해서 학우분들과 같이 뭔가 학습법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것들을 뭔가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현재 뭐 인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학과에서 하는 동아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은 그냥 이제 제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냥 중간고사 때부터 항상 그 고등학교 때부터인 친구랑 함께 되게 제가 좀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과대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위치가 친구와의 위치가 제가 맨날 알려주고 이 친구는 약간 듣고 이런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오면서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냥 가볍게 처음에 이거 시험범위 뭐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거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줬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궁금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알려주게 되면서 날 잡고 한번 줌 하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거의 5과목에서 6과목씩 1시간 줌 해가지고 날 계속 잡아서 중간고사 때 한 4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친구랑 이제 작년에 계속 이제 1학기부터 2학기를 그렇게 보내오다가 이제 올해
조금 얼굴 익힌 학우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도 먼저 여쭤보고 괜찮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분도 선도 너무 괜찮다 너무 막 그럼 저야 고맙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쭉 하고 있고 저번 이제 중간고사 때도 같이 했었고요. 따로 동아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이게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줌에서 막 날 잡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 조율이 개인적인 이거 카톡을 나눌 때는 얘기를 많이 좀 은근 나누긴 하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얘기를 꺼내긴 하는데 제가 그때는 뭐 일이 있어서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3명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3명도 근데 인원이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더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분들이랑 같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랑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인원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김남현입니다. 네. 지금 일단 LMS로 동영상 녹화되어 있는 거 촬영되어 있는 거는 다시 뭐 보고 이렇게 정리하지만 실시간인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저는 실시간 때 그 노트북으로 메모장 있잖아요. 그거 항상 켜놨어요. 그거 항상 켜놓고 그냥 진짜 최대한 빠르게 타이핑 진짜 무조건 계속 빠르게 타이핑하고 정 안 되면 수업 끝나고 여쭤봤어요.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질문을 근데 진짜 많이 해요. 없어도 진짜 계속 강의자를 보면서 약간 막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 어떻게든 막 뭐라도 물어보려고 막 약간 딴지 거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이러면서 막 장난식으로라도 막 교수님한테 막 많이 여쭤보고 좀 약간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학업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선생님들이랑 쉬는 시간 말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 보면은 그래 쟤는 뭐라도 아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지금 막 해보니까 뭘 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짜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좀 학우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물어보고 교수님 절대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막 내 수업이 저도 궁금했다. 어떻게 들었는지 너무 궁금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대부분 다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맨날 물어볼 때마다 진짜 물어보길 잘했다. 계속 이런 생각하면서 제 질문이 좀 초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도 계속 꾸준히 물어보는 편이에요.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 이상 성적 장학금 받는 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